우리 시청자님, 요거를 앞으로 이거를 분양을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쭐게요. 네. 분양을 받으면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거예요? 처음에는 그 시세 차익을 좀 생각을 했었고요. 아니, 운영 방식. 전세, 운영? 월세 뭐 있잖아요. 네. 일단 월세를 생각했었죠. 네네. 월세를 생각하군요. 월세라면은 그럼 나머지 대출을 얼마를 받을 생각인가요? 대출이요? 예. 근데 이게 제가 뭐 자본금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계약금 갖고 일단 진행하는 거라서 조금 좀 무모한 도전이긴 한데요. 네. 네. 그래서 조금 그렇죠. 네. 아니, 대출은 그 계약금 빼고는 다 대출을 받습니다. 계약금이 10%라면서요. 네네네네. 근데 90% 대출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70% 대출이 되고요. 그렇죠. 70%까지는 이거 오피스텔이죠. 네네네네. 예. 70%까지는 가능한데 네. 나머지 30%는 내야 되잖아요. 네. 그 이후에는 네. 일단은 분양할 때 분양 가격에 또 대출이 또 나오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일단 그때 다시 또 대출을 한 번 더 받을 생각입니다. 아니, 대출 횟수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이 내가 알고 있거는 약 한 70%거든요. 네. 그럼 30%는 현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게 계약금이든 잔금이든 어쨌든 30%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또 취득세도 내야 되고 하니까. 네. 그럼 30%만 따지더라도 약 한 4억이잖아요. 네. 4억 현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예. 이게 있냐 이 말이죠, 제 얘기는. 지금은 없는데. 그런데 이게 그렇죠. 대출이 총액으로 13억인데 네. 13억에 대해서 70%까지 해줘도 30%는 준비해야 되는데 네. 13억에 대해서 80%, 90% 해주지는 않을 거라고요, 은행에서. 네. 그러면은 이거 준비도 안 됐는데 이거를 구입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좀 안 가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조건은 대충 제가 알겠어요. 네. 아는데 이게 만약에 전세를 넣는다고 하면은 네. 제 생각에 전세가 3억을 크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이거는 이제 제 예상이에요. 네. 이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통상 9평 정도 같으면은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 비강남 쪽에 되고는 약 한 2억 한 3천, 2억 5천 요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충 3억을 제가 예상을 한 거예요. 네네. 전세로 가정을 하더라도 얘는 13억에서 4억 개면 10억이라는 돈이 이게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말이 안 맞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일종의 이 방송상의 용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들어갔다가 중간에 뭐 어떻게 잔금 때 시세 차익 보고 나오고 뭐 이런 생각을 하셨나. 네.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기본적으로 8평, 9평짜리 같으면 방 하나 거실 하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방 하나 거실 하나짜리는 4평, 5평, 6평, 7평, 8평, 9평까지 쫙 있어요. 네. 서울 시내에. 그래서 네. 어느 것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금액을 적은 사람 또 적게 들어오는 거고 여유 네. 있는 사람은 높게 들어오니까요. 네네. 그런데 이게 수익 구조가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이제 분양을 했는데 차익이 되려면 13억에서 뭐 14억, 15억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14억, 15억 될 어떤 뭔가 이거 이렇기 때문에 얘는 13억, 14억, 15억 될 거야 하는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기대치가 뭐가 있어서 이렇게 했을까요? 옆에 있는 뭐 아까 얘기했는 경부고속도로 덮개 공사라든가 뭐 이런 거요? 네. 칠성 부지 뭐 이런 거? 네, 칠성 부지랑 코오롱 부지가 이제 일단 개발된다고 해서. 네. 네, 그리고 개발하고 이 오피스텔하고는 차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지금 강남역 부근에는 말이에요. 네. 제 얘기가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으니까 참고를 하세요. 네. 대충 한 평수가 뭐 7평, 8평, 9평짜리 옛날 원룸들이 있어요. 이거는 네네네. 이제 1.5룸이고 최신이기 때문에 옛날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만 네. 삼성 쪽에 가면 선능역이나 이쪽도 꽤 옛날에 지은 원룸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은 있는데
그 매매가들이 다 얼마냐면 2억대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거를 13억이거든요. 네. 또 그리고 시세를 내가 조금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무슨 설명이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 시내에 방 하나 거실 하나짜리 당장 저도 지금 약 7평짜리를 2억 4천, 2억 3천 이 가격에 서울에 있는 더블 역세권에 물건을 주고 있거든요. 네. 계산은 2억. 그러면 전세 끼고 사더라도 이거는 불과 4천, 5천이면 사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걸로 계산해 보면은 몇 개 사냐면은 5개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네. 이게 네. 매매 가격으로 보면은 네. 13억이면은 네. 그러니까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우리 뭐냐면은 시청자님 보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내 머릿속에서는 뭐 때문에 이거를 샀는지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얘기하기를 분양하면서 얘는 13억이지만 월세가 여기 되고 한 200 몇십만 원 나옵니다. 300만 원 나옵니다. 라고 뭐 어떤 기대치가 있다던가 네. 아니면은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 턱 밑에 있었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제가 이렇게 주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턱 밑이잖아요. 네. 이런 거는 뭐 4, 5천, 3, 4천, 4, 5천만 더 전세가 올라주면 이건 내 들어간 돈 다 뽑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거는 올라가지 않아도 어차피 전세금만 그냥 5%씩만 이렇게 가도 10년 정도 가면 내 돈 다 뽑고 그만큼은 올라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방향은 소형으로 1.5룸이나 투룸 이쪽으로 잡은 거는 그거는 맞아요. 지금 이 시기에 그게 너무 모자라니까 정부에서도 역세권 오피스텔을 더 많이 공급하겠다고 했고요. 네. 그거는 맞는데 네. 서울시 이 넓은데 역도 많고 한데 도저히 저는 이 가격이 이해가 안 가요. 가격이. 네. 근데 이런 것들이 통상 분양을 받게 되면은 이게 해약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중도금 대출까지 가버리면은.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장 상황을 좀 한번 둘러보시고요. 네. 시장 상황이라는 게 강남에만 무조건 강남에만 꽂혀서 그러지 말고요. 네. 우리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아파트를 투자한다 그러면 왜 아파트인가? 아파트 중에서도 중소형, 대형이 있으면 어떤 거냐? 그러면은 이 지역의 A 아파트와 저 지역의 B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신축 아파트 이게 장단점이 뭔가? 네. 이런 걸 다 검토한 다음에 나는 내 돈으로 이 정도 더 주고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 하고 선택을 해서 가는 건데 네. 그러면 서울 시내 역세권에 있는 1.5룸 중심으로 가격대를 쭉 좀 살펴보고 네. 하다못해 진짜로 오늘 뭐 방송에 이렇게 연결돼서 그렇지만은 아니 제 세미나에 와서라도 이런 걸 한번 알아라도 보고 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좀 이해가 가는데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으니까 네. 저는 지금이라도 다 좀 시장에 가서 한번 알아보고요. 네. 좀 알아보고 그래도 답을 못 얻겠으면 제 세미나라도 좀 오시고 네. 와서 좀 물으라도 보고 네. 그런 다음에 이거를 돈도 없이 이걸 간다는 거는 이거 잘치다 하면 계약금 다 날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도금을 만약에 중도금까지 치러버리고 나면은 계약금만 날라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 네. 계약금뿐만 아니고 중도금에 대한 어떤 이자 부분이나 이런 것도 다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언제 중도금 내는 날짜예요? 중도금 일단 무이자로 일단은 하기로 돼 있는데. 사인을 해야 돼요. 대출 사인을. 그거 네네. 언제 하죠? 중도금은 아니. 1차 중도금이 6월 15일입니다. 그럼 얼마 안 남았네요. 예. 빨리 하여튼 좀 알아보시죠.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어느 정도 범주에 들면은 이거는 뭐 이렇다 저렇다 좀 이거는 솔직히 제가 상담하고자 하는 금액보다 너무 많이 높은 거라 네.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어요. 이걸 왜 샀을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요즘 강남권이고 도곡동이고 뭐 이렇게 해서 네.
약간 호텔형 부티크 이래서 약간 그런 거 좀 많이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그럼 것 혹시 중에 네. 얘가 1층이 있고 또 2층도 있나요? 네? 아, 복층이냐고요? 예. 아니, 복층은 아닙니다. 복층이 아닐 거예요. 복층 같으면 또 복층이라도 쓸 수 있으니까 면적이 넓으니까 예. 방 2개짜리겠구나 생각하면은 단순 평면 2개짜리보다는 조금 가격은 좀 낮을지 몰라도 또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생각해 보겠는데 네. 이거는 제 머리로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상황 설명이 안 되네요. 그럼 지금 최근에 생겼던 뭐 도곡계부터 해가지고 강남권, 역삼동 이런 데 생기는 것들은 다 솔직히 좀 그냥 무모한 그런 곳인 건가요? 무모하다 이렇게 찾아봐서 제가 보지도 않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런 거는 분명히 있어요. 최근에 전부 다 이렇게 작은 쪽으로 투자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많이 하는데 투자자 성향이 용산이다, 강남이다 이러면은 지역이 좋다, 송파다 이러면은 서초다 이러면 일단은 나는 그 동네하고 동네를 먼저 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기를 사버리잖아요. 네. 이런 투자에 대한 어떤 장단점이 뭐고 어떤 식으로 수익 구조를 만들 것인지 이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네.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몇 주 전에 제 세미나에 오신 분인데 강남 세곡 쪽에다가 투룸을 몇 년 전에 4억인가 뭐 3억 8천인가 4억인가를 4억 2천인가 구입을 했대요. 네. 그래서 그 시세가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얼마 정도 갑니까? 전세가 얼마 갑니까? 이랬더니 전세가 한 3억 7천 정도는 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만약에 판다면 얼마냐 하니까 한 4억 2천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오피스텔이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네.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저는 비강남권에 4년 전에 분양해줬던 것들은 지금 전세 가격이 분양 금액보다 다 높거든요. 네. 그리고 매매가는 지금 팔 것도 아니지만 임대사업자를 했으니까 10년을 가져가면서 팔 거니까 네. 대충 보더라도 호가로 따지더라도 이거는 거의 억대 이상 올랐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투자인데 이 강남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느냐. 저는 제 성향하고는 전혀 안 맞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제가 이게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기는 한데 직접 좀 이렇게 시장 조사를 더 해보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각 지역마다 어느 정도 금액대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막 이런 거를 지방에서도 방송 보든지 뭐 해서 분양 공고가 나오면 지역이 여의도다, 강남이다 막 이러면은 사람들 우르르 몰래 청약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청약을 할 때 이게 아파트하고 다른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아파트는 청약해갖고 당첨되면 다 개입이 생기지만은 이런 거는 무조건 생긴다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이해를 한다면은 이런 거는 안 들어가거든요. 네. 들어가면 이거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물건을 분양하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멋있게 가장 좋게 최신으로 해갖고 최대한 여기 그것이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으면 최대한 높이 하고 분양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분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마진이 많이 생길 거니까요. 근데 그런 거하고 이게 매수자하고 매도자 입장은 정반대이기는 한데 그렇게 생각을 해갖고 분양을 하지 않느냐. 그리고 파는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높이 팔려고 하지 싸게 팔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매수자인 소비자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좀 고민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저처럼 이렇게 작은 거 이런 투자를 들어가도 이게 돈이 되겠냐라고 안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이게. 근데 이렇게 큰 돈을 이렇게 들어가는 건 지금 이거 13억이면은 강북이나 어지간한 지역에 서울 시내에 있는 20평대 아파트 가격에 강남을 제외하고는 다 20평 아파트 살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그 금액을 준비도 안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좀 너무 무모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롯데 칠성부진이 뭐 이런 것들이 된다고 그게 그렇게 되질 않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에 8평, 9평짜리에
수요자들이 집중적으로 이 동네 몰릴 거냐. 그러면 이 비싼 동네에 비싸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요자가, 세입자가. 네. 세입자가 예를 들어서 강남역이 필요하다면은 지하철 타고 한 15분만 가도 비강남에서 훨씬 저렴한 데 살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굳이 여기 살아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네. 근데 굳이 여기 살아야 될 사람은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네네. 그거를 초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는데 네. 좀 시장 상황을 좀 해보시고요. 네. 그리고 이게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거나 할 때는 우리 사무실에 세미나 할 때 오셔서 네. 한 번 더 여쭤보시면 또 기타 자세한 건 할게요. 오늘 요만큼 할게요.